안녕하세요. 6월 23일 비트코인 차트 시황, 리플 차트 시황을 하려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차트는 좀 리플을 조금 멀리서 본 차트의 모양을 오늘은 좀 설명드리면서 이 어큐뮬레이션 과정과 디스트리뷰션의 과정, 와이코프에도 이렇게 두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하락장 구간에서의 와이코프 축적 구간의 어떤 모습이 있고요.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또 디스트리뷰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놓으면 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분배 과정인 거죠. 분배 과정이 이 상단 영역에서 있고 이 하단 영역에서는 이렇게 다시 축적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여기를 기점으로 봄과 여름이 형성이 되고 가을과 겨울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과거에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크 디펜더가 2024년 8월쯤에 이 수렴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되느냐에 대한 이 포스팅을 24년도 8월에 했던 거를 월봉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다크 디펜더라는 외국 이제 차티스트인데요. 이 차티스트가 그 당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 이제 생긴 게 월봉상의 의문의 구름입니다. 그거를 이 얇은 틈을 타고 상승을 했다가 전고점을 맞고 분명히 3파, 4파, 4파의 지지를 받고 이제 5파 출발을 할 것이다. 5파 출발을 하면서 이 시기를 언제로 그 당시 예측을 했냐면요. 26년도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게 하필 은근히 잘 맞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구간에 놓이고 있죠. 네, 리플 한번 달러 차트로 해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달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자, 한번 넓게 해가지고 달봉으로 보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와이코프의 느낌도 이제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뭐 여기 뒤에 이제 없다 치고요. 내려왔다가 LPS 거쳐서 여기 ST 과정 이렇게 있고요. 내려와서 이 지점을 테스트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축적 구간에 이거 LPS에 따른 거는 이제 스프링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축적 구간이 이렇게 있고 나서 이게 이제 SOS입니다. SOS. 크게 봤을 때는 SOS.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멀리서 크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 구간도 지지에서 이 양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좀 지금 오늘자 날짜로는 상당히 이제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 오늘자 모양의 1시간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몇 시간 전에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돌파 저항 맞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까 월봉처럼 봤을 때처럼 차트를 멀리서 한번 이렇게 들여본다면 그냥 지지 테스트 하고 있구나. 그 막바지 지지의 공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장기 추세거든요. 이 장기 추세선을 위에서 이렇게 아직 여백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큰 지지를 구름 밖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일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느긋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주봉으로도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보다 보면 또 그림을 이제 크게 그리면서 마음의 호연지기를 또 이렇게 뭐 가질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아직 파란색 300주 2평 근처까지 갈 수도 있는 냄새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여기 제가 이제 예측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아마 이제 이 구간 언저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 장기 추세의 윗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이 주봉에 있는 이 음운들을 이 하단 영역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파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7월, 8월, 9월은 구름 바로 이제 음운의 주봉상 음운 아래 언저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구름의 어떤 돌파의 시도를 하다가 9월 언저리쯤 이 구름을 주봉상 구름을 이탈하는 일이 과거 이런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계략적인 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이 컴퓨팅 파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그냥 제가 간략히 얘기하자면, 미국의 달러가 아무도 이제는 사주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달러 패권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 약화된 패권을 미국이 이제 다시 복원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미국의 전략 보고서가 나온 CSIS라고 하는 그 전략 보고서, 전략 연구소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미국 패권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과정들을 얘네가 이제 보고서의 형식으로 내놨는데 김창익 작가가 이걸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책까지 썼습니다. 요는 뭐냐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달러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누가 사줄 수 있어야지 이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달러를 이제 내다 팔기 바쁜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달러들을 파는 나라들이 터키가 지금 뭐 90%까지 팔았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터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달러 찍기 위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들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계속 찍겠다. 근데 이제 그 채권을 찍어도 사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이제 그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이제 기초 담보물로서 크게 총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실물의 담보물, 첫 번째로는 이제 금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부동산, 세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생소한 이게 컴퓨팅 파워인 겁니다. 이제 컴퓨팅 파워도 일종의 이제 RWA 자산화의 핵심 자산군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자꾸 담론을 레리 핑크가 여기저기 나와서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링크 보여드린 이 내용들 보고 이제 한번 레리 핑크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요런 이제 4개의 실물 자산들이 나중에 이제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해서, 미국의 블랙락이나 이런 거대, 금융 세력들이 달러를 채권을 토큰화했을 때, 달러 채권을 토큰화했을 때, 그 토큰화의 담보물로 얘네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 담보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늘려가는 담보를 늘리기가 가장 좋은 애가 바로 컴퓨팅 파워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AI를 쓸 거고, 그거에 대한 컴퓨터 자원들 혹은 전력
전력 공급망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 자원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그냥 생돈을 끌어다가 이 땅 사고 그 인프라들 건설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달러가 들어가요. 수조 달러. 달러를 이게 조만 해도 경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수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만 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이 땅 사고 그 건물 짓고 하다 보면 그 돈은 이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로 이제 대체되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바로 이 컴퓨팅 파워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디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일종의 컴퓨터 자원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런 컴퓨팅 자산들을요, 개인들한테 흩어져 있는 컴퓨팅 자산들을 어떤 체인 위로 불러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자산을. 그래서 이 자산들을 다시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벌어지는 수익료들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일종의 대여와 대출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산을 대여라는 거죠. 컴퓨팅 파워를 대출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 그거에 디핀의 가장 대표 주자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렌더라는 친구입니다. 이게 대장주예요. 그 다음에 아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시가 있습니다. 아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니어 프로토콜 있죠. 니어, 이런 애들이 다 이런 대핀 영역에,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들인데 그 중에 대장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렌더입니다. 렌더. 그래서 제가 렌더 공부해 보셔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컴퓨팅 파워라는 것을 아직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걸 담론화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물 자산이 본격화 됐을 때 이 RWA가 사실 이제 본격화 되려면 그 밑에 백단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클래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클래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라 그러죠? 방위 전략과도 이제 연결이 되게 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어떤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올해 7월 4일이 이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7월 4일 안 지켜진다면 아마 8월, 9월 계속 넘어갈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코인들도 시장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 패권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제 생각에는 어떤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 핵심의 영역 중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제 생각에는 1년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애들 아마 이제 파일코인 여러분 아시죠? 그 저장 공간 대여해주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로 이렇게 깔린 그 코인을 일종의 정산 그거로 해서 일종의 그 저장 공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일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몇십만 원까지 갔는데 현재 뭐 1,200원인가? 뭐 그렇게까지 12,000원인가? 그때 이렇게 파일코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도 디핀 영역에 속하는 애입니다. 일종의 얘는 이제 저장 공간 관련되는 거고요. AI의 인프라 같은 것들과 관련된 게 아까 얘기했던 렌더 토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핀 영역에 대한 소개를 오늘 간단히 해드리고 거기에 대장주 코인이 렌더 코인이라는 게 있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저는 이제 시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키워드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CSI 보고서가 왜 미국 패권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과 인프라의 문제들이 왜 지금 AI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수조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현재 상황, 이런 공부들을 제가 이제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제미나이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해들을 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이제 레리 핑크 이야기들도 이렇게 걸려들면서 알게 되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오늘 재미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이럴 때는 좀 다른 공부들 하시면서요. 시간들을 잘 이렇게 견뎌 나가는 훈련들을 좀 하시고, 이 시기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끔 울컥울컥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에서 이런 구간들 얼마나 사실 좋은 구간입니까? 이런 데에서 늘린 뭐 어떤 사람은 조그만 트레이딩으로 뭐 수백 개, 수천 개 리플 재축적할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새로이 창출된 코인 개수가 나중에 이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왔을 때, 이런 화랑이 왔을 때, 이 당시 모았었던 이런 녀석들이, 하이닉스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먹은 거보다요, 훨씬 큰 효과를 주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 이제 아주 조금만 드리면서 끝내자면요, 이때 뭐 당근 해가지고 파트 팔았었던, 지금은 당근 이제 잘 안 하긴 하는데, 이런 시기에 했었던 축적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좀 제가 이제 그래도 현금화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점대 잡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현금화된 물량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구간들 오면 또 이렇게 모아가고, 그런 모아간 것들이 이런 구간들 이렇게 왔을 때요, 큰 효자가 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RSI 잠깐 보면요, 지금 거의 주봉상으로 과거에 생긴 저점 약간 밑도는 듯한 느낌으로 과거에서도 이 색깔 영역들을 이탈하면서 30포인트를 하회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아주 그냥 저점 구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여백 공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저점 잡는 거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한테 기회가 오면 그냥 대충 이런 언저리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지만 이런 시기를 잘 견뎌내시어서 이 다음에 올 상승장, 그런 상승장에 큰 효자를 키우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